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0 1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치수 기입 두 번째 시간으로 각도 치수 기입과 호의 길이 치수 기입, 그리고 세로 좌표에 대한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지시선과 다중 지시선의 사용법, 그리고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치수 보조선 위치, 원점을 물어보고 치수선의 위치를 물어봐요. 그리고 치수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t를 이용해 치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화살표 모양이나 여러가지 치수 요소들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치수 스타일, dim 스타일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 주석 탭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석 탭에 치수 패널을 이용해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치수 기입과 호의 길이 치수 기입, 꺾어진 세로 좌표 치수 기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 주석 탭에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메뉴 막대를 표시해 메뉴 막대에 있는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각도 치수 기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dim을 입력을 하고 엔터, 치수 기입 모드가 되면 단축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각도는 앵글러이기 때문에 ANG 세 단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 원, 선을 선택하거나 정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객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했다면 다시 두 번째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을 선택했다면 가상의 각도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을 해 각도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의 위치 대신에 옵션을 입력해 다른 명령을 사용을 하고 치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호의 길이를 치수 기입하기 위해 명령을 선택을 하면 호 또는 폴리선 호 세그먼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한 객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객체를 선택을 하면 가상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가상의 형태에 의해 치수선의 위치를 입력을 하면 호의 길이를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호 앞에, 길이 앞에 호 형태의 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호를 문자 위에다 넣을 건지 아니면 기호를 아예 없앨 건지는 치수 스타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꺾어진 치수 기입 아이콘을 이용해 원이나 호에 꺾어진 형태의 치수 기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명령을 선택을 하면 호 또는 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래처럼 먼저 호 또는 원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중심 위치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심 위치를 지정을 할 때는 이 꺾어진 선의 가장 마지막 위치, 이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 점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중심점을 지정을 하고 치수 문자가 나오면서 가상의 꺾어진 형태의 치수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치수 문자, 치수선이 어디에 위치할 건지 지정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꺾어진 형태가 어디에 지정을 할 것인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면 꺾어진 치수 기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세로 좌표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하면 좌표를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치수 기입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피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피처 위치가 점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78,40이라는 이 위치에 점을 좌표로 기입하고 싶다면 피처 위치에 끝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가상의 X와 가상의 Y가 나타나는데요. Y점을 입력하고 싶다면 가로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 X의 좌표를 입력하고 싶다면 세로 방향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시선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 지시선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화살촉이고, 그리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시선인데, 지시선의 각도는 보통 60도를 사용을 해 지시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선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줄 문자 컨텐츠를 이용해 여러 줄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대신에 모양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블럭을 이용해 모양을 그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데요. 지시선 리더라는 명령과 다중 지시선 멀티 리더라는 명령을 통해 지시선을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리더 명령은 지시선에 의해 객체의 외부에 치수를 기입한다거나 혹은 주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치수 스타일에 의해서 화살표나 여러 가지 기타 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 값에 의해 조정이 됩니다. 명령행에 리더를 입력을 하면 지시선 시작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지시선의 시작점은 화살 촉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 지정에 지시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지시선에 의해서 다음 글씨를 쓸 수 있는데요. 글씨를 쓸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오면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필요한 내용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라면 다음 행을 이용해 다음 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이 끝났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눌러 지시선 명령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을 만들고 난 후에는 그립을 이용해 지시선 요소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문자를 이동하면 지시선과 연결선을 함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중지시선 멀티 리더는 지시선과 마찬가지로 외부 객체에 치수 기입을 한다거나 주석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리더 명령보다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중지시선 스타일에 의해 설정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M 리더를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행에 M 리더를 입력하면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거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살촉의 위치를 먼저 지정하지 않고 지시선을 먼저 연결한다거나 컨텐츠를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위치를 지정을 했다면 연결선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이후에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나타나게 돼요.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 다시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필요한 문자가 다 끝났는데도 엔터를 누르면 이 상자만 계속 길게 되고 명령이 종료되지가 않아요. 엔터를 누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바깥쪽 여백을 눌러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홈 탭의 주석 패널, 다중 지시선 드롭다운을 눌러 다중 지시선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 탭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석 탭에 지시선 패널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다중 지시선이 있고 그리고 지시선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시선을 추가한다면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지시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지시선은 제거를 이용해 불필요한 지시선을 삭제할 수 있고 정렬을 사용을 하면 지시선의 세그먼트나 혹은 지시선의 블럭들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블럭들을 다시 수집할 수 있는데요. 수집 명령을 이용해 블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을 통해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그란 형태의 블럭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들은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은 다중 지시선의 형식과 모양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주고 설정된 값에 의해서 다중 지시선의 입력을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명령행에 멀티리더 스타일을 입력하면 다중 지시선 스타일 대화창이 열리고 그 대화창에 의해 스타일 값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석 탭의 지시선 패널, 지시선 패널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형태가 있는데요. 이 화살표를 이용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도 치수 스타일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가장 위쪽에는 현재 어떤 스타일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스타일이 나열이 될 수 있어요. 새로 만들기를 통해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스타일은 수정을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스타일의 현재로 설정을 눌러 현재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 형식 탭의 값을 설정해 지시선의 유형을 스플라인 지시선이나 직선 지시선으로 바꿀 수 있고 지시선의 색상과 선의 종류, 선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데요.
현재 닫고 채움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 모양을 작은 점이나 기울기, 건축 눈금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끊기 명령을 통해 끊기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의 구조를 이용해 지시선의 점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점수가 2개일 경우에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문자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지시선의 점수가 3개라면 마우스로 클릭, 다시 한번 클릭할 수 있는 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시 문자를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첫 번째 선의 각도와 두 번째 선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 설정을 통해 연결선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현재 거리는 8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축척을 사용하면 배치 공간과 모형 공간 간의 축척을 사용할 수 있고 축척 지정이라는 값을 사용하면 현재 모형 공간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축척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탭을 이용해 다중 지시선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중 지시선은 여러 줄 문자와 블럭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 줄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문자의 스타일과 문자의 각도, 문자의 색상, 그리고 문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문자를 왼쪽으로 자리 맞춤할 수 있고 문자에 프레임을 넣어서 기본 문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과 연결은 문자와 연결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문자와 연결선과의 관계예요. 왼쪽 부착인 경우는 문자 왼쪽에 연결선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문자는 맨 위에 있는 행과 맨 아래에 있는 행을 나눌 수 있어요. 이 연결선과 문자를 어떻게 정렬할 건지 선택을 하는데요. 문자 맨 위에 있는 문자의 가운데 부분과 이 연결선을 지금 현재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문자의 가장 맨 아래 행의 제일 아래와 연결선을 정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줄의 문자 중 맨 윗행만 밑줄을 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착은 문자 오른쪽에 연결선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모든 문자에 밑줄을 그어 사용한 경우이네요. 연결선과 문자와의 간격이 2예요. 연결선과 문자와의 간격, 이 떨어진 간격이 지금 현재 초기값이 2라는 뜻이에요. 다중 지시선 유형을 문자가 아닌 블럭을 선택을 하면 원본 블럭의 드롭다운을 눌러 여러 가지 블럭 중에 필요한 블럭을 선택을 하고 블럭의 부착 방법과 색상, 축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9강 실습 예제로 부품축 파일을 불러와 아래와 같이 도면을 완성을 하고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도시되었지만 지시되지 않는 못따기는 1 곱하기 45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챔퍼 못따기 값, 첫 번째 거리값 1, 두 번째 거리값 1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강 도면에는 18강에서 완성했던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 아래쪽에 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도형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위, 아래 필요한 값만큼 옵셋시키고 다시 세로 부분도 필요한 만큼 간격 띄우기 옵셋을 사용하는데요. 좀 더 빠르게 그리기 위해 직사각형 렉탱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가 55이고 그리고 파이 14니까요. 세로 값은 14, 가로의 크기는 55인 직사각형 렉탱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하나 입력을 해주고 가로 값은 55, 세로는 14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시 안쪽에 있는 부분은 2에 파이 1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로 폭이 2고 그리고 길이가 12파이네요. 똑같이 렉탱글 명령을 이용해 기준점을 하나 입력을 해주고요. 가로는 2,
세로는 12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가로의 길이는 41, 세로의 전체 길이는 파이 20이에요. 41,2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1이라는 숫자까지 그렸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 41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점이 객체 스냅에 잡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간점이 잡혔으니까 move 이동 명령 중간점에서 중간점까지 다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 끝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로 폭이 24고 그리고 세로 폭이 10이니까요. 렉탱글을 이용을 해 가로의 길이는 24, 세로는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부분은 3의 8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똑같이 렉탱글 가로의 길이는 3, 세로 높이는 파이 8이니까 8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muve를 이용해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시하지 않은 못따기 부분은 챔퍼 못따기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 cha를 입력을 하고 거리값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거리값은 d를 넣어서 거리값 1씩 지정해 주시면 돼요. 필요한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요. 여러 번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 M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점을 지정, 다시 한번 점을 지정해주세요. 앞쪽에 있는 사각형도 모서리 부분을 챔퍼 1이라는 값에 의해서 설정해 주시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도 지시되지 않았으니까 챔퍼 1의 값에 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각도 30도 방향으로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못따기 부분의 30도는 선을 이용해서 30도 방향으로 그리고 긴 선과 이 선의 교차 지점을 이용을 해 못따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으로 끝점을 잡아주고 이 각도로 그려야 하는데요. 지금 90도에다가 60도를 더해서 150도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각도 30도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0도 방향이니까요. 마이너스 30도로 각도를 이용해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을 선택을 하고 끝에 있는 점을 하나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리는 지금 한 28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거리는 임의의 값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 거리는 28, 각도는 각도 기호를 넣어주고 그리고 150도를 입력해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끝에 교차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교차점이 이 사각형의 끝이네요. 자, 앞쪽에 있는 사각형의 끝점을 선택을 하고 거리는 15 정도로 동적 입력에 의해서 보이는 값으로 그냥 할게요. 임의의 값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각도는 마이너스 30도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필요한 부분은 양쪽에 2개가 있으니까요. 미러 명령, 대칭 명령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 키보드를 이용을 해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시 왼손으로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오른손은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트림, 자르기 명령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모서리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선분들을 선택을 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도 불필요한 선분들을 자르도록 할게요. 못따기 된 선들은
라인을 이용해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점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끝점으로 연결시켜 주세요. 챔퍼된 부분들은 전부 라인 명령을 통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 가운데는 타원 형태로 파여 있는데요.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분해를 이용해 분해시키고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셋을 하기 위해 보면 위에 있는 렉탱글 사각형이 전체가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요. 분해 익스플로드 X 명령을 이용을 해 분해를 시켜주고 윗선을 아래쪽으로 3.5만큼 간격 띄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을 선택을 하고 3.5를 입력해 주세요. 윗선을 아래쪽으로 다시 가로 세로선을 왼쪽으로 11만큼 다시 25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옵셋 11만큼 왼쪽에 있는 선을 오른쪽에 있는 선을 왼쪽으로 다시 한번 자 11이 명령이 지금 지정이 안 됐네요. 언두 명령을 이용해 취소를 하고 옵셋을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오른쪽에 있는 선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마우스를 점을 하나 입력해 주세요. 다시 간격 띄우기 옵셋의 값은 25를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의 객체를 선택을 해 왼쪽에 점을 하나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분들은 필렛 명령을 사용할 텐데요. 필렛 못깎기 명령 중에 반지름 0으로 놓고 사용을 하면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못깎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 형태로 만들어지니까요. 따로 트림할 필요 없이 필렛 못깎기 명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분들을 그대로 이용해 위쪽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명령을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선분들을 그대로 90도 방향으로 복사해 주세요. 위쪽의 원은 앞으로 3만큼 이동한 중심점을 사용을 하면서 전체 지름이 6인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객체 스냅에 연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1 명령을 사용해 주시는데요. 중심점을 앞으로 3만큼 이동한 값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끝점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다가가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장이라는 객체 스냅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그러면 동적 입력에 의해서 연장선 값이 나올 거예요. 끝점에서 3만큼 180도 방향으로 들어간 지점이 원점, 중심점이니까요. 여기에 3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에서부터 3만큼 이동한 값으로 원의 중심을 잡았고요. 그리고 다시 원의 반지름을 3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통은 세로선을 옵셋을 3 시켜서 다시 원을 그리는데요. 동적 입력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객체 스냅과 각도 추적을 이용을 하면 더 편리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서클 명령을 하고 마우스로 끝점을 갖다 대면은요. 끝점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연장선이 나오고 0도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점을 원의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다시 끝점을 원의 반지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쿼드에서 쿼드, 4분점에서 4분점까지 라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선분은 자르기, 트림 명령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원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선과 아래쪽에 있는 선을 선택해야죠. 잘라져서 없어져야 할 객체가 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원을 선택을 해주세요.
erase 지우기 명령을 통해 필요 없는 선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선분은 그립을 이용해 당겨 놓고요. 나중에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라인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립을 통해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선을 복사해 왼쪽에 중심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길이 중에 끊기 명령 브레이크를 이용해 중간에서 일정한 지점까지 필요한 지점에서 필요한 지점까지 선분을 끊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선분은 오른쪽으로 14만큼 옵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선분을 14만큼 옵셋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깥쪽에 있는 선분이 하나의 객체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explode 분해 명령을 이용해 선분을 분해시키고 간격 띄우기 옵셋 명령을 이용해 값을 14만큼 간격 띄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분은 연장 extend 명령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위쪽까지 전부 연장시켜 주시면 돼요. 그립을 이용해서 90도인 선까지 연장을 시키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연장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간격 띄우기 명령을 사용해 값은 1.5로 지정해 주세요. 전체 길이가 파이 3이니까요. 1.5씩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50분의 1로 기울어지는 테이퍼 형태인데 이 테이퍼 전체를 만들지 않고요. 이건 지시선을 이용을 해서 기입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늘려서 중심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파단선 부분은 P라인을 이용해 만들고 안쪽 부분을 해치해 주시면 돼요. 만들어진 선분들은 도면층을 이용해 도면층으로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선들은 중심선으로 선택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심선을 잠깐 가리도록 할게요. 전체는 다 외형선이니까 전부를 선택을 하고 외형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중심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켜기를 눌러주세요. 지금 도면의 스케일 값이 라인 타입의 축척 값이 좀 큰데요. 0.5보다 좀 더 작게 LT 스케일 값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2 정도로 조정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모두 치수 도면에서 그린 후에 도면을 바꿨는데요. 0번 도면층으로 파단선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단선은 선의 굵기가 두꺼우면 안 되니까요. 0번 층에서 그려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죠. P라인을 이용해 기준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은 이 선상에 있는 근처점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은 지그재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시 근처점, 반대쪽도 근처점을 이용을 해 필요한 점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기 위해 폴리선 편집 명령인 P-Edit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스플라인 선택,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고요. 다시 스플라인 선택,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P라인을 이용을 해 폴리선을 만들고 스플라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점을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고 스플라인 편집 명령인 P-Edit, 폴리선 선택, 스플라인, 그리고 다시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안쪽 부분에는 해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H 명령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기 패널에 해치, 패턴을 선택을 하기 위해 팔레트를 누르고 ANSI를 선택해 주세요. ANSI 32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점 추가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위치에 해칭선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 미리 보도록 할게요. 해칭 부분이 좀 큰 듯한데요. 축척을 조금 작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키를 눌러 대화 상자로 되돌아오고 축척 값은 0.75 정도로 다시 줄여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부품과 아래쪽에 있는 부품이 서로 다르니까요. 해칭의 간격을 좀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부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다시 값을 0.5로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해칭선들은 도면층을 해칭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선분도 가는 선분을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하니까요. 0번 층에서 가는 선을 이용해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선분들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도면층은 치수로 바꾸고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수 기입은 오늘 배운 리더 명령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두 개의 지시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치수 기입이 있는데요. 하나는 리더선을 사용을 하고 하나는 멀티 리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 프롬프트에 리더 명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시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세요. 다시 지시선의 다음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엔터를 눌러 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자는 %%C를 입력을 하고 3, 한글로 테이퍼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1/50, 50분의 1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 다음 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품번 1과 조립 후 동시 가공. 엔터를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리더 명령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밑줄이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위에 있는 밑줄은 라인 명령을 이용해 임의의 위치로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 트림 명령을 사용해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 축의 중심에 중심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린 후에 그립을 이용해 바깥쪽으로 약간 길게 늘리도록 할게요. 선은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에 지시선을 이용해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아닌 멀티 리더를 사용을 할 텐데요. 위쪽에 주석 탭을 보면 주석 탭에 다중 지시선 스타일이 있어요.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수정으로 들어가서 지시선 형식의 화살표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하니까요. 화살표 크기는 3.15로 다른 치수선의 화살표와 같은 크기로 주시고 문자의 크기도 3.15의 문자 높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위쪽에 글자를 쓰고 난 후에는 지시선이 연장이 안 되니까요. 왼쪽 부착에 행 아래쪽에 밑줄을 눌러주고 오른쪽에 부착이 됐을 때도 행 아래쪽에 밑줄이 그어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를 눌러 스타일 대화창을 닫아주세요. 홈탭 주석 패널에 다중 지시선을 이용해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 주석 탭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주석 탭에 지시선을 이용해 다중 지시선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의 위치는 중간점으로 선택을 해 연결선의 위치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문자를 기입할 수 있도록 창이 나타나는데요. 문자를 기입할 때 KS B041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엔터를 그냥 누르면 다음으로 계속 내려가니까요. 화면의 여백을 마우스로 클릭해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각도 치수 기입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패널에 각도를 선택을 하고 필요한 각도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가로선하고 그리고 사선으로 되어 있는 선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끌어당기면 각도가 보이는데요.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각도도 치수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선과 사선을 선택을 하고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선형 치수 기입 중에 이 부분 선형 치수 기입을 하고 치수선 끈기를 이용해 치수선이 교차되는 부분을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치수 기입 명령을 사용해 치수 기입을 해보도록 하죠. 끝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전체 길이는 M10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문자를 사용하기 위해 T를 누르고 그리고 M10을 다시 한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치수를 완성하시면 돼요. M10이라는 문자를 가운데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립을 이용해 가운데 문자를 선택을 하고 치수선의 중간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립을 이용해 문자를 안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선형 치수기 바깥쪽에 있는 끝점을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파이 20이라는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대로 치수선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치수선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특성창을 이용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 문자 재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C 2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도 선형 치수 기입이니까요. 선형 치수 기입을 이용해 위쪽 부분도 치수 기입하도록 하죠. 끝점을 선택을 하고 다시 끝점을 선택, 위쪽에 필요한 위치에 치수선의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선형 치수 기입, 끝점과 끝점을 선택을 하고 위쪽으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을 하시는데 가로 열고 참고 치수 27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문자를 먼저 입력하기 위해 T를 입력을 하고 가로 열고 27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문자를 먼저 입력했다면 아까처럼 특성창을 이용해 문자를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치수 기입 끝점에서 끝점까지 치수 기입 점을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지정을 하고 치수선이 나란해야 되니까요. 27의 끝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치수 끊기를 사용할 때는 끊기는 객체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끊기 명령을 선택을 하고 중간이 끊어질 객체 치수 보조선을 클릭한 다음 교차되는 치수선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선택했던 이 치수 보조선에 끊김이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치수 기입은 KS 일반이라는 스타일에 의해서 치수 기입이 됐는데요. 안쪽은 공차가 들어있어요. 이번에는 KS 공차를 선택을 하고 안쪽에 선형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을 선택을 하고 중간점을 선택을 하세요. 혹은 호에 사분점이나 선과의 교차점을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플러스 공차와 0이라는 치수 공차가 있는 치수 기입이 됐어요. 오른쪽에 있는 11은 일반을 사용하기 위해 스타일을 다시 일반으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형 치수 기입 같은 점을 선택을 하고 현재 연장이라는 객체 스냅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선과 교차되는 교차점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5라는 치수선과 나란하게 하기 위해 25 치수선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 14 값도 치수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를 이용한 치수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일반을 이용해 치수기입할게요. 치수선의 높이는 24의 높이와 같아야 하니까요. 치수선의 높이를 찍어줄 때 24의 끝점을 하나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4의 치수선의 높이와 14의 치수선의 높이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고요.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KS 일반이 사용이 돼서 치수기입이 됐는데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건 특성 대화창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치수 스타일을 클릭을 하고 치수 스타일을 KS 공차로 다시 선택을 해주면 일반이었던 치수 기입이 KS 공차에 의해서 치수 기입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치수 기입을 완성해 주세요. 19강 시간에는 치수 기입 명령들에 대해 알아보고 지시선과 지시선 스타일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